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소위 마가로 불리는 이 기업들, 따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세계 최대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주력하고 있는 분야가 모두 다른 이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구독 서비스 얘기 해보겠습니다. 구독 서비스, 이렇게 말만 바뀌었지 이런 형태의 서비스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집으로 배달 오던 신문이나 우유가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이런 초기 1세대 구독 서비스는 신청을 하고 매달 돈을 내면 사람이 직접 와서 물건을 주고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다음 2세대는 안마기나 공기청정기, 정수기 같은 겁니다. 매달 돈을 내고 기기를 이용할 수 있고 약정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서비스는 할부 구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터 교환 같은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 고가의 제품 비용을 약정 기간에 걸쳐 나눠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구독 서비스는 3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매달 요금을 내고 IPTV나 OTT를 이용하기도 하고 때에 맞춰 과일이나 영양제도 받아 먹습니다. 소모품인 면도기나 위생용품, 와이셔츠나 넥타이, 생수 구독은 이미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기호식품으로는 커피나 술, 과자를 정기적으로 받는 서비스도 인기입니다. 그림은 계절이나 분위기에 따라 바꿔주고 싶지만 값도 비싸고 구입도 어렵다는 점을 파고들어 구독 서비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매일 쓰지만 관리가 쉽지 않은 침구나 수건도 점점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구독 서비스는 새로운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서 1, 2세대 구독 서비스와는 달리 산업의 흐름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구독 서비스는 쭉 있어 왔는데 최근에 구독 서비스가 이렇게 각광받게 된 이유는 뭘까요? 소유할 필요 없다, 사용한 만큼만 지급하겠다는 인식의 변화도 물론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런 인식의 변화가 전부는 아닙니다. 3세대 구독 서비스가 1, 2세대와 가장 크게 다른 게 있다면 빅데이터가 접목됐다는 점입니다.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시장과 소비 패턴을 분석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지금 이 순간 소비자가 필요로 할 것 같은 물건을 기가 막히게 추천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인 셈입니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도록 하고 또 때로는 더 비싼 서비스를 쓰도록 유도하는 적절한 큐레이션 능력을 얼마나 갖췄는지가 기업의 흥망을 가를 정도로 중요해졌습니다. 게다가 서비스의 형태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부터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자동차 회사들은 월 정액 요금을 내고 차를 쓸 수 있게 하는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런데 테슬라의 구독 서비스는 좀 다릅니다. 매달 정액 요금을 내면 차가 아니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이미 커넥티비티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지도와 교통정보, 오디오와 비디오 스트리밍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는 테슬라가 구독의 영역을 더 넓히겠다고 밝힌 겁니다. 테슬라는 신차 출고 때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정도의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옵션을 선택하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앞으로 월 구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낯선 자율주행 시스템에 1,000만 원이란 목돈을 내겠다는 결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월 정액의 구독 서비스라면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왜 구독 서비스를 하려는 걸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옵션으로 목돈을 내기 힘든 사람들까지 월 구독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데이터 확보와 락인 효과를 더 큰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 확보는 자율주행이 지금도 개발 중에 있는 기술이란 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테슬라는 구독 서비스를 통해 매월 결제할 때마다 혹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소비자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이 데이터를 개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치열해질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무기입니다. 둘째, 락인 효과도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면 소비자와 접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합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 한 대를 팔게 되면 당장은 큰 돈이 들어오지만 소비자가 차를 바꿀 때 또다시 테슬라를 선택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서비스 중에 고객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다른 브랜드로 이탈할 수 없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한번 테슬라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고객은 앞으로도 계속 테슬라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 한 번 구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고객으로 만들겠다는 전략, 이것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들의 핵심 전략입니다. 구독 서비스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장조사 기업 가트너는 2023년까지 전 세계 기업의 75%가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지금의 성장세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구독 서비스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바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세상이 왔고, 앞으로 이 세상은 더 넓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 터치 몇 번으로 이루어지는 편리한 계약 체결 과정이 반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속출하는 피해는 다크너츠입니다. 다크너츠는 옆구리를 쿡쿡 찔러서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편법적인 상수를 뜻하는데요. 무료 서비스 기간이 지난 뒤에 자동으로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돼 요금이 청구된다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옵션이 추가돼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는 것들이 모두 다크너츠에 해당합니다. 약관을 꼼꼼히 보지 못해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지 못해서, 심지어는 무료 서비스 기간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게 귀찮아서 미루다가 이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구독 서비스는 소액이 결제되는 게 많아서 몇 달이나 지난 후에 돈이 빠져나간 걸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늘 그렇지만 법으로 모든 편법을 다 막긴 어렵습니다. 신기하고 또 편리해 보이는 새로운 서비스를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끌려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달에 얼마 안 되는데 일단 한번 써보지 뭐 하면서 이것저것 불필요한 서비스를 구독하는 것도 경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낵처럼 가볍지만 끊을 수 없는 이야기, 스낵인포였습니다.